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를 분기점으로 한 1970년대는 참으로 유다른 격변의 시대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사상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 눈부신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 8월 28일) 이날 아침 평양역을 떠난 한 대의 열차가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신인하, 리명재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의사 양형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삼지연. 삼지연에 가면 위대한 장군님께 한동안 휴식을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일행 모두가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지연에 도착한 이후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에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당시 삼지연군에 대한 현지 지도, 대외 사업 일꾼들과의 담화, 새로 나온 기록 영화와 가국 창조 사업 지도, 그 불빛을 보며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인 양형만 선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들 줄 모르는 그 불빛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에는 문건들과 로작들만 가득 쌓여있을 뿐 장군님의 모습은 배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방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장군님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몇 개의 문건이 내려지자 아버지는 그때야 장군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의의 로고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무포에 산천어 자비를 하러 가자고 하실 때 모두가 환송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잠시나마 휴식을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무포에서 낚시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연방 산천을 낚아냈는데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장군님께서는 낚시를 들이신 채 깊은 사색에 잠겨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장군님 가까이 가서 김정일 동지라고 불러서야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준엄한 역사가 이 강줄기와 좋은 빌림 속에 깃들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긴 세월 항의 혈절만리를 해치며 혁명을 영도해 오신 분은 없다고. 수령님의 혁명 사상은 그 어느 고선에도 비치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 역사는 인류가 영원히 심장 속에 간직하여야 할 불멸의 영웅서사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위대한 사상의 세계사적 지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끝없는 사색 속에 심원한 탐구 속에 드디어 1974년 2월 19일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사상일꾼 대회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날 바로 온 사회에 김일성주의화라는 역사의 보물이가 장엄히 울렸던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사상일꾼 대회는 1974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회 기간인 2월 13일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일 만인 2월 19일에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후계자로 추대되시기 훨씬 이전에 벌써 수령님이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실 구상을 무리켜 오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사상이 펼쳐놓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우리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정식화되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주었기에 1970년대 혁명과 건설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될 수 있은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침마다 방송에서 이런 시가 울려 나오곤 했습니다. 초생달 밝은 빛이 2층집 함석지붕에 흐르고 덜하게 백양나무의 밤새 설레이는 군당위원회 밤을 모르는 현관으로 젊은 당일꾼 두 사람 걸어나온다. 하나의 명령 아래 초소로 떠나는 그날의 유격대원들처럼 그날의 공작원들처럼 어깨엔 저마다 듬직한 배낭. 이 시는 우리나라 여러 시인인 미금녀가 지은 서정시 젊은 당일꾼 볼로 간다입니다. 항일 유격대의 정치 일꾼들처럼 혁명의 양식이 되고 불씨가 될 배낭을 메고 농장벌로 나가는 당일꾼들을 형상한 시는 1970년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환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일 유격대식 배낭을 메고 군중 속으로. 이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참신한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 당 사상사업은 항일 유격대식 학습 방법을 구현한 문답식 학습 경연과 항일 유격대식 방법으로 된 강연 선전, 항일 유격대식 경제선동의 번복기를 창조했고 그것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사상 정신 생활 영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폈기에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세인을 놀려오는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대중운동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 생활과 경제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이 작품은 1960년대 초에 나온 김일성상 개관 작품인 경의국 산울림입니다. 자, 난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보시오. 이거 무슨 계획서입니까? 조합 전망도입니다. 전망도요. 예. 이 범발사만 정복하면 주변에 있는 인산들을 모두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한 걸음 앞서야겠는데 예. 제일 낡은 집부터 보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초가집 이용을 돌기하로 바꿉시다. 예. 금년 내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번듯하게 짓자는 겁니다. 대장간 옆에는 그 애들이 좋아하는 깡리 꽝 치는 집을 하나 자그마하게 지어줍시다. 야, 이건 정말 이 원장 동지만이 생각할 수 있는 희한한 계획입니다. 이 맑은 시내가 옆에는 우리 꼬마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담한 놀이터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다가는 유치원을, 여기다가는 타가선 하나 멋있게 지어줍시다. 절대 찬성입니다. 지난날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진 생활에 자만 도취되어 있는 인물들의 해악적인 형상은 사람들에게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속혁명 사상의 정당성을 웃음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안고 1970년대에 들어선 우리 민 앞에는 보다 높은 목표가 낮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요구대로 개조하여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3대 혁명을 힘있게 볼 때만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것만이 인간과 자연,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 11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다뤘지요.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구치기 위한 희망한 전망을 펼친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당제 5차 대회에서는 3대 기술혁명과 다시 말해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또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때 대한 문제를 중요한 갑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당제 5차 대회는 3대 기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출발점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 방식이고 이것은 승리를 담보하는 만능의 열쇠였습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3대 기술혁명 수행의 중심 고리를 공작기계 생산에서 찾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당제 5차 대회에서 제시한 3대 기술혁명과 6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고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기술혁명을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남포시 강소구역 청살리입니다. 청살리로 말하면 유명한 청살리 정신, 청살리 방법이 창조된 역사의 땅일 뿐 아니라 농촌 기계화의 본보기가 창조된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황금 물결 설레이는 벌판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청살리 사람들은 농촌 기계화의 본보기가 창조되던 그 나날들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1년 5월 12일 그때 우리 청살리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정말 모내기 철이라고 하면 그 부직갱이도 뛰는 세월이라 이제 우리 농장원들은 물론이고 그때 지원 나온 예술인들까지도 모내기에 또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현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내기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왜 모내는 기계가 보이지 않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관련장이 모내기 있는 기계가 새로 나오고 이렇게 손에 솔단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지금 창고에 놓아두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힘든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면서 이 모내는 기계를 제일 먼저 청살리에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내는 기계가 10번 고장나면 10번 고치고 100번 고장나면 100번 고쳐서라도 꼭 기계로 뭐를 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관련장에게 관련장 동무는 무슨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는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농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농촌 기계화를 내밀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술을 배우라고 기술이 신비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그 자리에는 지원 나왔던 용화 예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묘배우를 가리키시면서 조동무는 배우지만 용화 촬영을 위해서 뚜락도로 운전 기술을 배웠다고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트랙터 운전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관련장에게 신심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 관련장은 그 묘배에 의해서 트랙터 운전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날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농작원 지원자들과 함께 모내기도 하시고 점심 식사도 건너시며 정살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정살리가 농촌기술혁명에서도 앞장에서 내달리고 3대 혁명 수행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당제 5차 대회에서 제시된 3대 혁명 수행의 중요한 과업인 3대 기술혁명은 1970년대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인민경제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어 어렵고 힘든 노동이 현저히 줄어들어 우리 민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1970년대의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피약과 전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대 혁명 수행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 1970년대는 혁명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연대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혁명사적 자료들을 발굴 수집하고 그것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 왕제산과 삼지연 지구의 역사적인 대기념비가 훌륭히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왕지산 혁명사적지를 기본으로 함경북도 일대의 혁명 전적지 사적지에 대한 국가 정기답사가 연례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습니다. 1970년대는 문화혁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연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예술혁명은 지난 70년대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 1970년대에 마련된 사회주의 문학예술 발전의 대전성기였습니다. 1960년대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 가곡혁명의 첫 포송으로 된 혁명가곡 피바다를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혁명가곡 피바다가 역사적인 천막을 올렸던 1971년 7월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명가곡 피바다에서 인상적인 장면의 하나는 어린 갑순이가 울라미를 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첫 시작 장면입니다. 그 원래 가곡에서 첫 시작은 어린 갑순이가 울라미를 달래면서 울지 마라 울라마, 너만 배고픈 줄 아니? 아버지 어머니도 다 굶었어 라는 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국에서는 주요 그 형상수단이 노래인 것만큼 가국의 첫 시작도 노래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어린 갑순이가 잔등에서 배고파 우는 울라미를 달래면서 부를 수 있는 첫 노래를 창작해야 되겠다고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국의 첫 노래는 당시 시대적 환경과 또 주인공의 그 생활 처지 그리고 그들의 지향과 성격적 특질을 반영하는 것만큼 어디까지나 곡이 인상에 남는 명곡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울라미 울음소리가 단순한 어린애의 울음소리만이 아니라 당시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모진 민족적 학대와 천대를 받는 그런 인민들의 피눈물 나는 정말 소름에 찬 목소리로 되게 해야 한다고 정말 진실하게 창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울라마 이 노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비범한 예술적 안목과 전제적 예지로 가곡의 첫 노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후 장군님께서는 한밤을 지새우시며 수천 편에 달하는 가사와 악보를 보아주기도 하시고 불과 몇 소절밖에 되지 않는 음악을 완성시켜 주시려 대식도 건네시며 12시간 동안이나 정력적인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영도의 손길은 영화혁명과 가국혁명의 포송에 이어 음악과 무용, 교회와 미술,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20세기 문의 부흥이라고 격찬하는 문학예술혁명이 일어나던 그 나날에는 혁명 일화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중순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가음용 러덩애국편 창조성과를 축하해서 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연회에서 장군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몸소 축배자를 부어주시면서 언제인가 젖이 모자라 애를 먹던 애가 몇째인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뜻밖의 물으심에 놀란 저희 아버지는 그 애가 둘째 딸인데 지금은 애기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는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그때 자신께서 돼지발 쪽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아마 혈육을 본 거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영화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날째 촬영소에서 침식을 하며 역형상에 연염이 없던 배우 유원준은 어느 날 아내가 해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웃 여인들의 극진한 방조 속에 산모와 애기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촬영소에 나와 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들어갔던 그는 아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돼지 발쪽을 구해보냈는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그는 어느 고마운 사람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의 말이라도 하려고 그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수께끼로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에 촬영소에 나오셨던 우리 장모님께서는 저희 집의 가정사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밤이 폭 깊어서야 촬영소를 떠나가시던 장군님께서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아무래도 그냥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차를 교회 어느 한 곳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은 양의 돼지발쪽을 구하신 장군님께서는 시내에 들어서는 길로 운전사에게 그것을 우리 집에 가져다 주되 절대로 누가 줬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고 그 늦은 밤에 자신께서는 걸어서 집무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 바로 그 열화 같은 사랑의 세계 속에서 영화혁명과 가국혁명, 연국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1970년대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전지적인 예지와 함께 동지들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정녕 1970년대는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민도 있고 위대한 시대도 있다는 것을 역사의 진리로 새겨준 뜻깊은 연대였으니 1970년대에 우리 당 제5차 대회와 더불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우리 인민 앞에 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